네,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표절에 관한 건데, 이 논문 표절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많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스포츠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하게 비판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논문 표절에 대해서 좀 이렇게 피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표절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요거부터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이 표절을 피하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기라고는 적어놨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안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표절, 논문에 있어서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표절이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연구의 뭐라고 해야 될까? 연구 그 자체, 연구의 방향이라든지, 연구의 방법이라든지, 그 자체가 이제 표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체가 표절이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똑같은 논문이 나오는 경우죠.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절이라고 많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문장에 대한 표절입니다. 문장이나 문단에 대한 표절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좀 쉬운 것부터 예를 1번으로 하고, 문장 문단에 대한 표절을 1번으로 하고, 그 논문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나 방법에 대한 표절을 이제 2번으로 해서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이나 문단에 대한 표절이죠. 요 표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것도 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인용을 했는데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출처를 밝혔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내용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해서 옮긴 경우, 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처음에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처를 표시를 안 한다거나, 또는 그냥 한꺼번에 복사해서 갖다 붙인다거나, 무슨 반 페이지, 한 페이지 이거를 그냥 통째로 갖다 붙인다거나, 완전 짜집기를 해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를 미리 알고 작성 단계에서 피하면 좋겠죠. 피해서 이제 작성을 하면 좋은데, 요 부분이 무슨 대단한 글쓰기라고 이거를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논문이 글쓰기가 아니라고 자꾸 강조를 드리는 게, 글쓰기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요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글쓰기가 아닌데. 그래서 요런 부분은 정말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자꾸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글에 대한 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실수들을 자꾸 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문장이나 문단에 대한 표절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피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후속 조치로 요런 표절 논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죠. 간단하게 이제 출처를 안 밝힌 부분은 출처를 이제 다시 찾아야 되는, 이거 애초에 찾아놨어야죠. 다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사후에 출처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 안 되면 후속 조치로서 나중에라도 출처를 찾아야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미리 선행연구조사를 자료를 다 모아놓고 이런 인용할 부분들을 미리 다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출처를 밝히면서, 이게 좀 귀찮긴 하지만 출처를 밝히면서 인용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면 후속 조치로서는 그냥 출처를 막 찾아야 돼요. 물론 이제 찾는 요령들이 있죠. 뭐 검색을 통해서. 자, 그런 요령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출처고 뭐고 그냥 다 복사해가지고 붙이는, 이게 제일 한심한 경우입니다. 자, 요런 경우에는 만약에 후속 조치를 취한다면, 요런 경우에는 이제 논문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유사하다라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편집하는 방법들이 보통 한 3가지 정도 있죠. 그 3가지 정도 방식을 이용해서 뭐 문장을 자르기도 하고, 동의어로 바꾸기도 하고,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셔가지고, 이런 문장이나 문단에 대한 표절을 적어도 작성할 단계에서 피하면 좋은데, 못했더라도 후속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정말 가장 중요한 건데, 논문의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방법이 표절이다. 자, 요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 자연과학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연과학 논문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뭐 실험 방법이라든지 실험 조건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실험 방법이나 조건 요런 것들이, 실험 도구 뭐 이런 것들이 같아 가지고 뭐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뭐 그런 경우에는 자연과학에서는 그런 논문을 쓸 필요가 없는데 쓴 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먼저 번에 나온 논문하고 어떤 실험과 같은 조건들이 너무 비슷하다 이러면 이제 표절 논란에 금방 휩싸이게 되죠. 근데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는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제 사회과학에서 연구 문제를 도출하는 방법이 크게 이제 제가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추론, 그리고 하나는 이제 관점의 변환. 제가 이제 왜 이 추론과 관점의 변환이 연구 문제를 도출하는 큰 2가지 틀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추론하고 관점의 변환 요 2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사회과학에서 연구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선행연구와 어떤 시각적인 차원에서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적인 차원에서 방법이라든지 대상을 달리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의 모델과 내 연구의 모델은 사회과학의 특성상 상당히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뻔한 가설을 굳이 검증해서 이론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사회과학의 어떤 의무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 나오는 모델들은 대부분 좀 유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유사한 것을 굳이 선행연구와 차별화시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추론과 관점의 변환이 선행연구 조사 결과의 정리로부터 나올 때 굉장히 이 과정이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학술적 가치를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이 굉장히 연구하기가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보다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연과학을 해서 막 실험해서 논문 쓰시는 분들이 사회과학에 나오는 논문들을 보고 나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반면에 사회과학자들이 자연과학 논문을 보고 워낙 이 실험 방법 조건들이 무슨 뭐 숫자도 많이 나오고 이상한 기호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모르겠다 이러는 것처럼, 근데 사실 실험 방법이나 조건들은 이 매뉴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을 좀 읽어보면 사실 뭐 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논리 구조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거죠. 머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사회과학에서는 연구 방향이나 방법에 대한 표절에 대한 제기가 자연과학보다는 좀 적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과학에서 이 똑같은 논문인데 똑같은 방법에 의한 뭐 거의 같은 논문인데 얼마나 똑같았어야 그런 방법이 나오겠냐 뭐 이 정도까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론이나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연구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방식을 굉장히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트레이닝이 많이 필요하죠. 그냥 한 번만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많이 보고 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연구의 방향이나 방법에 대한 표절, 그리고 이제 문장이나 문단에 대한 표절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표절 논란에 자꾸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연구자한테만 손해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 처음에 대처하는 게 제일 좋죠. 논문 작성, 아예 설계할 때부터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안 되더라도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사후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논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